네, 안녕하세요. 방송기자연합회장 양만입니다. 오늘 인사 말씀은 상습이라는 주제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오늘 아직 이제 오늘 안 올지도 모르겠는데 수상자 중에는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8번째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기현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달의 방송기자상 칸이 있고 역대 수상자들이 다 엑셀 파일로 지금 이제 PDF로 되어 있는데 검색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취재 보도 부문에 수상하시게 된 SBS와 KBS 기자들 중에도 보면 홍영재 기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 취재 보도 부문 수상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기자들 명단 중에 제일 앞에 계신 두 분 기자 같은 경우는 국방 군사 분야 그리고 또 탐사 보도 분야에 우리 언론계에서 선수들끼리는 옛날 표현이긴 한데 호가난 분들이죠. 다 이름 대면 다 알고 또 인정을 해주는 그런 기자들입니다. 또 검색해보니까 이달의 방송 기자들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기획보도부문 수상하시는 송영국 기자 지난해에 혐오 팬데믹으로 한 번 더 수상을 하셨고요. 송수진 기자, 박영민 기자 각각 코스닥 개명이신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전수조사 보도로 지난해 상을 받으셨습니다. 시사기획창하고 또 여러 KBS에서 가지고 있는 기획 역량, 탐사 역량 때문에 기획보도 분야는 안정적으로 지금 KBS에서 수상을 하고 계시고 늘 꽃을 들고 이렇게 오시는 김시원 지회장이 이제는 취재 분야에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자주 얘기를 했었는데 KBS의 탐사보도부에서 취재보도부문에서 수상을 하는 성취를 하시면서 사실 김시현 지회장의 모든 우려가 일부 해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상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상하시게 된 기자들의 명단을 보고서 작년에 제가 이 인사말 할 때마다 늘 이제 지역에서 수상하시게 된 기자들과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 수상하시는 기자들은 지난해 역시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서 그 5.18 희생자 묘역에서 바뀌어 있었던 거, 또 옥수수 산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거를 이제 지적하시면서 현장에 있었던 검사를 막 쫓아가셨던 기자명이 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차례 지역 취재 보도에서 수상을 하셨고 지역 기획 보도 부문에서 수상하신 KBS 창원팀도 지난해 역시 전기 식민지 연속 보도와 범수범죄 아동학대 보도를 통해서 역시 2차례 지역 기획 보도 분야 부문에서 수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특히 KBS 창원 같은 경우는 심층기획팀을 운영하시면서 뭔가 좀 차별화된 기획보도에 대한 뉴스룸 리더와 그다음에 현장 기자들의 역량이 이렇게 좀 의지와 역량이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좋은 사례로 늘 얘기를 해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뵙던 분들이 또 이 자리에 오시는 거는 그러니까 좋은 취재와 성과 있는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보도는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역시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길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기자, 그 팀은 노하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길을 계속 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올해도 여러 차례 또 뵙게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렇게 축적된 노하우들이 주변에도 전파돼서 또 다른 분들도 좋은 보도 취재를 할 수 있는 곳을 확장이 된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이게 방송 저널리즘에서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신 상습 수상자들께 다시 한번 축하 인사를 드리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국방송기자 김명현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심사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72회 이달의 방송 기자상에는 총 30편이 출품이 됐습니다. 부분별 출품작들 대부분 의미 있는 보도였다는 평가 속에서 심사가 이루어졌고요. 디지털 뉴스 부분은 아쉽게도 이번에 출품작이 없었습니다. 먼저 취재 보도 부분에서는 SBS의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연속 단독 보도와 KBS의 빌라왕 배후 최초 규명 및 추적 보도가 심사위원들 호평 속에서 공동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SBS의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연속 단독 보도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서 확인된 우리 군의 대응 및 방어 능력에 관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짚으면서 변화하는 무기 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안보 역량 확보와 관련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KBS의 빌라왕 배후 최초 규명 및 추적 보도는 최근 전세 사기 이슈가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기존 보도들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빌라왕의 실체와 배후를 추적 폭로하고 전세 사기 수법을 규명하는 차별화된 성과를 보여주었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보도 부분에서는 KBS의 시사교육창 신년 특집 알고리즘 인류가 심사위원들의 높은 호평을 바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완성도 높은 구성과 흥미있는 전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인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짚으면서 알고리즘 시대에 요구되는 문제의식을 시청자들에게 잘 환기시켰으며 미디어와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조력 사망이라는 아직은 논쟁적인 죽음의 문화를 조명하면서 죽음의 가치란 무엇인지를 진중하게 질문한 JTBC의 스스로 죽음을 예약한 환자, 스위스 조력 사망, 또 현재 진행형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호화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모습을 담담히 그려낸 KBS의 시사교육창 르포 우크라이나 일상으로 맞서다, 그리고 지인 능력에 초점을 맞춰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끈질기게 추적한 KBS의 능력 성범죄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지역 취재 보도 부분의 경우에는 광주 MBC의 무단 침입에 서슴지 않는 한국전력 수상한 단속이 선정되었습니다. 일부 농민은 농사용 전기 유약에 따른 유약금 청구를 위한 단속 과정에서 한국전력 측에 허술하게 짝이 없는 업무 처리 방식과 일관성 없는 유약금 정책을 지적하고 농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농가를 무단 침입하는 한전의 부조리한 행태를 폭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KBS 대구의 지방의회 정책 개발 및 실태 연속 기후보도나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지방의회 정책 개발 및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 기후 보도 부문의 경우에는 KBS 차원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방의회가 선정됐습니다. 이들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지역의회의 각종 비리와 의원들의 끊이지 않는 추태를 낱낱이 고발함으로써 지역의회와 의원들에게 경적을 올리는 의미 있는 보도였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비록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KBS 대전의 일면의 기록 생존자 또한 우리 시대에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일제강점기 피해 생존자분들의 목소리를 역사적으로 잘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 심사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가 내려왔을 때 군 당국은 오전 10시 25분에 그걸 처음 확인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첫 탐지 시간은 그보다 6분 더 빨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1시간이 넘도록 서울을 지키는 수도방위사령부에는 무인기 침투 사실이 전파되지 않은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전 10시 19분 1군단의 국지방공 레이더가 북한 지역에 있던 무인기를 이미 포착했고 이어 10시 25분 군사 분계선으로 다가오는 무인기의 항적을 추가로 확인한 겁니다. 10시 19분과 25분 사이 6분 동안 레이더에 잡힌 물체가 북한 무인기가 맞는지 확인하는데 내부 혼선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인기가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을 통과해 서울로 향하고 있는 동안 서울 방어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는 이 사실을 1시간 가까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1군단과 합참 모두 서울 비행금지 구역으로 다가오는 북한 무인기 정보를 수도방위사령부에 전파하지 않은 겁니다. 수도방위사령부가 합참이나 1군단의 전파로 무인기 동향을 일찍 파악했다면 탐지와 격추 태세를 조금 더 일찍 강화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를 놓친 겁니다. 합동참모본부가 한 달 가까이 무인기 사태 자체 검열을 진행한 결과 무인기를 탐지해 전파하는 경보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인기 포착 정보는 방공 조기경보체계를 통해 1군단에서 수도방위사령부에 실시간으로 자동 전파돼야 하는데 군 핵심 관계자는 SBS에 당시 방공 조기경보체계가 끊겨 수도방위사령부가 무인기 상황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를 인지한 군은 이달 초 1군단과 수방사 간 방공 조기경보체계를 슬그머니 복구했습니다. 이번 자체 검열 이후에도 두루미 발령과 국방장관 보고 전에 무인기가 이미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의혹은 남습니다. 네, CBS 김하영이라고 합니다. 그 상습 수상자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동료들을 대표해서 제가 소감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군사 분야나 외교안보 분야는 뭐 정보사항이라든지 국익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SBS 이번에 기사는 합참 검열 결과로 일단락될 뻔했던 무인기 전파 체계 그리고 보고 뭐 탐지 시간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꼼꼼하게 짚은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보도로 인해서 다음 비슷한 상황이 안 벌어져야 좋겠지만 벌어진다면 더 나은 대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해 7월 30일 숨진 정모 씨 소유의 한 빌라입니다. 등본을 확인해보니 매매 계약은 숨지기 한 달 전쯤, 잔금을 치르고 거래를 마친 건 8월 2일, 정 씨가 사망한 사흘 뒤입니다. 정 씨는 사망 당일에도 최소 넉 채를 사들이고 등기를 접수했습니다. 정 씨가 빌라를 사들이는 걸 정 씨가 아닌 다른 인물이 대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에 살며 서울에 빌라 수백 채를 소유했던 빌라왕 정 씨. 그의 뒤에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최근 이른바 빌라왕이라는 사람들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그런데 숨진 뒤에도 거래가 있었던 정황 등을 취재해 이 뒤에서 움직인 세력이 따로 있을 거라는 의혹 며칠 전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KBS 취재진이 빌라왕을 관리하는 배후 조직 내부 관계자를 직접 만났는데 빌라왕을 여러 명 거느리고 관리하는 빌라는 3,000채에 이른다고 털어놨습니다. 먼저 송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빌라왕들이 낀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 발생한 서울 강서구 일대 빌라 밀집 지역입니다. 빌라왕들을 움직인 배후는 누구였을까? KBS 탐사보도부는 그중 한 조직의 존재를 내부 관계자의 고발로 확인했습니다. 책임자는 30대 신모 씨. 지난해에는 명의를 빌려 부동산 중개법인까지 세웠습니다. 빌라를 확보하는 영업체과, 명목상 소유주인 이른바 빌라왕. 빌라왕 대신 계약을 진행하는 대리인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운영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조직이 관리한 빌라왕은 최소 5명 이상. 돈을 벌게 해준다는 말은 허울뿐 결국 이용만 해먹는 구조였습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신씨 조직이 거래한 빌라가 3,000여 채에 이른다고 증언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상습 주장이라고 하셔가지고 하지만 탈 때마다 좋은 게 사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너무 영광 과분한 상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은 길을 낸다라고 또 의미있는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뭐 길을 내는 부분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좀 상들이 이정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사실은 세훈 씨도 미디어 환경이 너무 이제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른바 요즘 말로 현타가 올 때가 있는데 이런 이정표를 또 이렇게 세워주시면 그걸 보고 저희가 또 좌표를 찍고 다음 또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회부 저희 이제 탐사보도부 소속이지만 의미 있는 것은 저희 이제 사회부 막내가 같은 팀으로 왔고 그 다음에 저희 경제부의 이제 또 후배도 같이 역량을 좀 합쳐가지고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서 좀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에 빠져들면 거기서 이제 못 태어날 확률이 남들보다 높죠. 예. The media in the United States is heavily biased. 안녕하세요. 저희 KBS에서 나왔는데요. 부족한 점이 적지 않았던 작품이었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족주의와 비인간화는 앞으로 이 문제는 점점 더 중대한 이 시대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만 시민분들을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 그 우리 사회 혐오 갈등의 책임이 언론에게 있다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번에 백인 인터뷰 중에 정치인보다 언론이 더 많이 나와서 저도 조금 놀랐는데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기존에 우리가 하던 대로 열심히 한 결과는 엄연히 그런 이제 신뢰를 잃는 그런 결과가 냉정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갈등을 전달하는 언론의 기존의 방식에서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방식의 저널리즘으로 좀 더 무게를 실는데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력이 농사용 전기를 쓰는 농민들에게 명확한 기준 없이 많게는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물리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한전 직원이 아무도 없는 농민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창고까지 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구례군에서 벌꿀 농사를 짓는 한 농가의 앞마당입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한 남성이 들어오더니 창고 문을 엽니다. 잠시 뒤 스마트폰으로 창고 내부를 구석구석 찍은 뒤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30분 뒤 양봉 농민인 집주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전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화 하루 뒤 700만 원의 위약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저온 창고에 쓰는 농사용 전기를 부당 사용했다는 건데 창고 한켠에 있던 유자차 한 통과 우유 한 상자를 농산물이 아니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공문도 없었고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고 700 얼마를 내야 되네 어찌네 막 겁을 줬었더라고요. 하지만 한전 직원은 주인 없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사진을 찍어간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위약금 기준도 없습니다. 위약금이 너무 많다고 읍소하자 700만 원인 위약금은 70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무단 침입에 고무줄 위약금까지. 농민들은 한전의 농사용 전기 단속이 이젠 횡포에 가깝다고 하소연합니다. 구례 곳곳에서는 힘없는 농민들에게만 위약금을 부과했다며 한전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MBC 임지은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자칫 의혹
제기로만 그칠 수 있었던 보도를 제도의 허점을 명확하게 짚고 그리고 그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게 한 거는 이 자리엔 없지만 종윤 선배가 더 깊이 있게 사안을 바라봐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구례까지 왕복 3시간 거리인데 광주에서 매주 한 서너 번씩 매번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준 상배 선배한테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사실 광주 MBC 보도국 선배님들이 저희 사회팀이 정말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다 취재할 수 있게끔 뒤에서 굉장히 많이 잘 도와주셨어요. 저도 그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보도국 선배님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보도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습니다. 제도가 잘 바뀔 수 있을지,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억울한 사연이 나오지 않게끔 제도가 잘 바뀌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취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뉴스는 민선 8기와 함께 출범한 경남저 기초광역의회 부끄러운 민낯을 연속으로 보도하고 대안을 모색해봅니다. 진주시의회 해외 연수에 관한 규칙입니다. 연수 필요성과 출장지 적정성을 심사하는 심의위원 9명 가운데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두도록 했지만 의회 부의장과 의회 운영위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의원 3명이 참여하도록 됐습니다. 진주시 의회의 해외 연수 심사나 업체 선정이 허술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사전 심사와 사후 검증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18개 시군 가운데 거창군 의회를 제외하고 월정 수당을 잇따라 인상했습니다. 대부분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 없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씩 인상했고, 남해군과 밀양시 의회는 각각 7%, 5%를 올렸습니다. 월정 수당을 올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지방자치법을 보면 월정 수당을 인상하려면 주민수와 재정 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올린 창원시의회 역시 같은 기간 재정 자립도는 8%포인트, 인구 역시 2만여 명 줄었습니다. 살림살이도 어려워졌고 인구도 줄었는데 월정 수당은 올린 겁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2021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13%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KBS 창원의 윤경재입니다. 오늘 함께 상을 받으신 선배님들과 동료분들이 정말 쟁쟁한 분들이셔가지고 같이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요. 저도 빨리 기사를 잘 써야 되는데 상신 써쓰는 기술만 늘어가지고 지방의회 이번 아이템은 사실 너무 좀 흔히 나왔잖아요. 우리가 단골 소재라고 할 만큼. 그래서 저희도 시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었는데 우리 지역구 주민한테는 음주단속을 하지 말라라든지 우리 도서관에 비밀성 책이 많다, 전수조사해라라든지 결코 두고 보일 수만 없는 말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이 기시감 있는 아이템을 좀 새롭게 접근해보자라는 논의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새로운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하자라는 방법을 선택했고, 그래서 경남에 있는 모든 의원들을 재산이라든지 겸직 정보라든지 정말 낱낱이 다 팠다는 데 대해서 그래서 넉 달 동안 리포트를 20몇 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고생을 했다라는 데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상인 것 같고, 이 봉사라는 본분보다 자기 먹거리에 무슨 영업직으로 지방의원을 여기는 의원님들 덕분에 넉 달 먹고 살았습니다. 상 안 받아도 되니까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